종목수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참고용으로만 판단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LG전자. 자, LG전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상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자, LG전자도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이 부분을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호재가 발생한 부분이 있죠. 애플 관련주에 대한 부분, 애플이 애플카를 생산을 위해서 이제 LG전자와 이제 뭐 접촉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에 의해서 호재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차트를 완벽하게 돌려냈다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추세의 반전, 하락하는 반전, 이런 저항 자리,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을 올라온 자리도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기반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도 강조했듯이 차트가 무너질 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망가질 때 그럴 때를 노려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자리죠.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라고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거래량 붙으면서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저것이 이제 어떤 기대감에 접촉해 되는 뉴스로 인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가겠다. 눌렸다 올라가겠다. 저점이 다시 깰 때가 기회다. 이런 것은 볼 수 없겠으나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것이 정말로 체결이 됐을 때 LG전자의 방향은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사가 가시화가 된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기업 잠깐 보고 가시죠. 자, 85,000원짜리인데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자, 그럼 프리미엄 주가를 받아야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85,617원짜리예요.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15, 18, 17%. 노멀하게 약 16%에서 17%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잉여금이 쌓이거나 자본금이 쌓이면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줄어들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약 18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얼마? 18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자, PBR이 1.5. 야, 1 이상이니까 고평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그것을 상회하거나 그만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구간은 고평가 구간이 아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되게 기업 분석상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시장 상황과 호재의 부분, 호재의 연속성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볼 건데요. 지나온 과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55조, 60조, 61조, 62조, 63조, 71조, 73조, 77조. 자, 여기에서는 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한 4년 동안 거의 주춤하다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2조 7천억, 2조 4천억, 3조 4조 1천억, 5조 5천억. 당기순이익은 1201조 8천억, 1조 4천억. 한번 주춤하게 박살이 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자, 중간에 한 번씩 퐁당퐁당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아주 고르게 성장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이익기가 거치를 보더라 할지라도 부채 비율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저조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장부 가치도 85,000원짜리지만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의 청산한 가치는 지금 이 자리는 저렴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참고하고 내가 좀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스윙으로 내가 접근할 건지 스윙으로 접근한다면 앞에 저항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참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참 수급도 좋고요. 잘 올라왔습니다. 자, 추세를 잘 타고서 그리고 올라오면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말아 올리면서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좀 늦은 소대장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앞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건 좋은 거죠. 자, 추세가 죽을 때까지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꼴랑 5,000원짜리죠. 5,000원짜리. 물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사실상 몇 배를 더 줘도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68,000원, 69,000원, 약 7만원짜리가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분기별로 봤을 때, 자, 1분기, 2분기에 제대로 된 단기 순이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년 내내 벌었던 이 부분을 1분기에 지금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가시화되고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 지금 1년에 벌었던 것을 분기별에 본다고 하면 얘가 53억짜리가 2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이때 6% 나왔으면 여기 4배가 올라간다면 여기서 4배, 4, 6, 24, 24%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본이 늘어난 상태에서 100분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약 20% 정도 내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벌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30%, 40%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죄송하지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40% 이상을 3, 4년 동안 유지하는 기업은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 라고 가정해도 드뭅니다. 따라서 30% 정도 이상을 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보고 40%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54원. 그래봐야 돈 4만원도 안 되고요. 모두 다 해줘봐야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40%씩 3년 동안을 유지한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가정해도 6만원짜리예요. 지금 자리는 뭐다? 상당히 이제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자리다. 따라서 대주전자 재료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캔들에서는 조심하자.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진원생명과학. 자, 진원생명과학은 바이오 섹터죠. 자, 바이오 섹터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핵산을 기반하는 바이오 신약과 항염증 치료를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자, 매집도 충분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시세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왔죠. 얘는 뭐라고 했을 거 있을까요? 남은 건 마지막 파동만 남아있다. 마지막 반등의 파동만 남아있다라는 거. 진원생명과학은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낙폭 과대에 의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 충분히 지금 이 친구는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었냐면 약 3만 2,500원 밑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네, 충분히. 왜? 이 62평을 뚫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 약 37,000원, 38,000원짜리. 이런 자리는 충분히 뚫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나온 파동 나왔고 또 추가적인 파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62평을 무조건 뚫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2,5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는 것을 분할 매수했다면 최소한 10%, 20% 먹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하나, 이제 이 62평을 뚫고 올라가는 파동소의 거래량 터지는 부분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와야 될 자리지 매수할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원생명과학은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세력이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자, 나노신 소재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굳이 뭐 나눠진다라면 디스플레이 뭐 부품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태양전지 소재 제조업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재 그 미래에 대한 부분, 즉 리튬이온 전지로 대체할 수 있는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미래의 반도체가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그걸 가지고 있는 소재죠. 앞에서 엄청난 이격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이격을 만들었고 그리고 조정 구간을 약 1년 정도 이상 만들어냈어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엄청난 횡보 기간 조정 구간을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추세가 무너진 부분은 이 자리, 추세를 뚫은 자리, 이런 자리, 당연히 지지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끊어진 자리, 음봉으로 내려온 자리, 양봉으로 뚫었다가 주저한 자리, 다시 뚫은 자리, 얘는 뭘까요? 이제 여기를 뚫었다는 자리는 일단 뚫은 자리가 강한 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앞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거쳐졌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문서로 봤을 때 28만 5천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약 꼴랑 1,000만 주밖에 안 돼요. 1,000만 주. 자, 분기별 체크해야 되죠. 그래 유상증자 같은지 알 수 있으니까. 1,000만 주. 약 1,080만 주인데 최대 주주 지분 빼야죠. 32%. 자기 주식 2.5%. 약 35%에 뭐가 있다? 고정 지분이 있다. 즉 유통 주식은 6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65%라는 건 아까 1,000만 주, 1,080만 주인데 약 700만 주 정도 유통됩니다. 근데 이날 터진 거래량을 보니까 700만 주에
약 40% 이상, 즉 유통주식 40% 이상의 거래가 어때요? 상당한 거죠. 그러면서 뚫어낸 거니까. 근데 하루에 수급량을 봤더니만 약 28만 주. 어때요? 매수세에 수급이 상당히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녀석들은 이런 자리를 깨면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를 깼다라면, 예를 들어서 살짝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왔다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이런 깬 자리에 나오셨다가 이런 자리를 다시 뚫을 때 보시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깼는데 여기를 다시 뚫어? 네,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메이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왜? 기관 외국인 팔았고 개인 매수했고 음봉의 거래량 돌파한 양봉의 시가를 깨버렸어요. 종가로는 안 깼지만 장중에 깨버렸죠. 근데 어떻게 개파락한 이 자리를 뚫어낼 수 있어요? 못 뚫어요. 따라서 이 개파락한 자리는 뚫을 때 1차 매수,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봉의 시가 뚫을 때, 그리고 완전 고점 뚫을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캔들을 만들고 고점을 뚫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주고 이렇게까지는 뚫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왜? 갭자리를 완벽히 못 뚫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 봉과 이 봉은 하나로 봐야 되니까. 따라서 하나로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허리에서 3분의 1은 무조건 저항 자리예요. 저항 자리. 응?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갭으로, 이게 장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시가로 갭으로 돌파합니까? 날아가는 거죠. 윈메이드 뭐라고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왜? 왜? 이만큼 흔들고 요 상한가 만들고 끝낼까요? No! 이거 만들고 끝날 거 아니요. 가야죠. 이제 위메이드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쉬어가던 큰 캔들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격률 확인하고 비중을 줄여가는 거 맞을 거예요. 따라서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현제약은 어떻습니까? 예. 자, 앞에서 매집이 되어 있던 부분으로 시세가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파동은 이제 나왔다고 보시죠. 이현제약은 뭐가 남았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자, 이현제약은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 이현제약에서 남은 것은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즉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고 내려왔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성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고점을 돌파할 때는 다시 한 번의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위험하다. 따라서 이제 반등하는 파동 속에서 거래량이 만들어진다면 위험하다. 입니다. 참고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LG화학.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G화학.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 친구는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LG화학은 올라오더라도 악성 매물대와 저항대가 상당 부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LG화학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60만원 중반대 밑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등했다가 60만원 중반대 밑으로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60만원 중반대 초반대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관심 갖자 라는 것이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길쪽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라면 더 공매도하겠다. 자, LG화학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한국전선해양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차트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좋아 보이나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세를 돌려낸 부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추세를 돌려낸 부분도 없다라면 그 추세의 하락이 깊어질 때, 즉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산업 자체가 동시에 저물면서 내려가면 피곤해요. 물론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에서는 괜찮겠지만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내가 분할로 접근할 건지, 혹은 이 추세를 돌파해낼 때 거래량 주고 양봉 나오고 바로 다시 양봉 나왔던 추세를 돌파했던, 즉 이 추세를 돌파했던 양봉이 나왔다가도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어내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이 양봉을 만들어낸 후에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는 음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따라서 추세를 반전하는 양봉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눌림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양봉의 시가를 깨면서 장악형 캔들의 음봉이 발생하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즉
삼성전자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한번 자, 네, 추세 반전이 나왔다라고 봐도 좋죠. 그렇죠? 이런 부분. 앞에 있는 양봉 가지고는 삘이 하나, 뒤에 있는 연이은 양봉은 자, 그러나 앞에 있는 양봉의 시가를 깨면서 뭐가 나왔어요? 자, 갭도 나왔으며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뭐라고? 못 간다니까 주가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모습 나오면 공매도라고. 그러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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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담으라고 했죠. 왜? 그것을 이미 반영한 거예요. 모두 반영한 자리에서는 쫄지 마라. 절대로 한 방에 안 떨어진다. 처럼 한국조선해양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접근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보셔야죠. 앞으로에 대한 수주,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보셔야겠죠. 자, 한국조선해양 보시죠. 자, 영감 놓고 보시고, 자, 적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도 들쭉날쭉 박살났다가 뭐 좋아지는데 이러고 있어요. 자, 분기별 보니까 이번 연도는 어때요? 글렀어요.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힘들 때 아까 우리가 배웠죠? 차트가 그만큼 반영되어 있느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 보유하고 있는 힘, 그걸 PBR, PER은 얘가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행사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보죠. 얼마짜리예요? 15만원짜리예요. 15만원짜리인데 11만원 하면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컨센서스 해봐야 꼴랑 3%짜리예요. 그럼 얘는 다 해봐야 얼마짜리예요? 돈 10만원짜리인 거예요. 10만원짜리. 앞으로 좋아지는 것까지 다 합쳐봐야 10만원짜리. 지금도 어때요? 비싸죠. 네. 그러나 앞으로의 수주 현황과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캐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가, 이 시장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하고 뭐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수급적으로 우리가 수급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때 집중하세요. 한 주체가 매도하고 있는데 두 주체가 매수하고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자, 이걸 역발상으로 두 주체가 매도하고 있는데 한 주체가 매수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좋은 거죠.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언제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 참고로 같은 해양업종을 본다라면 훨씬 더 좋겠죠.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윙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하기는,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왜? 스윙이라는 건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모아가는 주식은 철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모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다르다. 자, CJCDV. 이 CJCDV, 전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같은 계열의 종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CGV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프라인의 영화관으로 잘 돼 있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어쨌든 반드시 잡힐 거는 이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끝날 거라고 봐요. 그것이 백신으로 끝나던 치료제로 끝나던 집단 면역으로 끝나던 어쨌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 응? 지금이 오히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자, 지금 3시간 동안 주댕이로 떠들었더만 막 코가 지금 따끔따끔해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우리 버럭쌤 힘내라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죠? 아우. 3시간 동안 진짜 공부 가르치듯이 강의했더니만 공개 방송을 너무 힘드네요. 힘들다, 진짜. 네. 자, 그래도
400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JCGV. 자, 1차트로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외적인 변수에 박살났다가 그것을 모두 반영했죠. 모두 반영. 이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놓은 구간에 들어서 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2021년도 약 1월달 정도에 정배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딛고 올렸죠. 그리고 고점 높이고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하락으로 갈 것이냐 기로의 점에 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을 보지 말고 앞을 보자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는 이제 이 보복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도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면세점도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옷가게, 그리고 옷가게, 옷을 만드는 뭐 이제 섬유의복에 대한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원자재 이런 것들, 뭐 항공주도 뭐 좋아지겠지만 이미 배달의 민족으로 여파로 그것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항공주보다는 이 비행기들이 더 수요가 많아지고 많이 운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통 한 10년, 15년 타잖아요. 비행기는 뭐 최고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해요. 근데 보통 25년 넘어가면 못 쓰게 하나 봐요. 어떤 기관에서. 뭐 어디서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공사에서 이런 비행기들을 막 뭐 보잉이나 이런 업체에서 막 돈을 주고 몇백억, 몇천억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타면 뭐 리스 하죠. 그렇게 해서 빌려 쓰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노가 되면 다시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새로운 비행기들의 수요가 또 좋아지게 되면 이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또 쇼핑을 하러 넘어오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하고 한다면은 영화로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많이 억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라고 보고, 왜냐면 지금 이제 2차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에 지금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는 시장에 의해서 이평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서 박살났다가 수렴되어 있는 구간 오히려 올라왔죠. 그러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굿. 힘이 좋죠. 힘이 좋죠. 물론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힘이 좋은 겁니다만은, 자,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어디 있냐. 자, 사실 미친 듯이 반영한 거죠. 많이 내려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앞으로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으니까 많이 내려서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비대면, 이 시대에 맞물리는 찾아가는 안방의 영화 서비스가 얘네들을 더 죽게 만들었던 거죠. 즉 시대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투자를 너무 오프라인에 강하게 했죠. 자, 기업 잠깐 보죠. 자, 보이시나요? 심화되고 있는 이 모습.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가지고 있는 거 얼마짜리예요? 돈 3,800원짜리예요. 3,800원. 자, 자본 총기가 어때요? 9천억, 7천억, 5천억, 6천억, 2천억. 근데 이제 유상증자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CJ, CGV는 코로나가 거친다 할지라도 무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과 가치를 부여받는 것은 그 한계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바꿔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인데요. 레이저 어널링 수요 증가에 뭐 올해 최대 실적 기대 뭐 이런 것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신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앞에 코로나가 와서 박살났다가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고 추세를 잘 타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대로 가주는 게 좋겠다. 이런 친구 기업 분석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기업 분석 보면 반드시 고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오테크닉스 맞고요. 자, 이거 체크하고, 자, 돈 33,000원짜리죠.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15%, 16%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12만 원짜리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절대 기업 분석하지 마라.
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런 놈들은 일단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십자. 자, 제약 섹터 쪽이죠. 예. 자,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큰 급등과 파동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녹십자는 얀센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논의와 관련된 보도로 인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허나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큰 기대감이 아니냐. 너무 큰 기대감이 아니냐. 따라서 저라면 다행히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저라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큰 캔들이 한번 만들어진다라면 저라면 이 자리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지 않을까. 따라서 이 고점을 넘긴다는 것보다는, 아셨죠? 그때 이 거래를 만들 때 제로까지 나와준다라면, 제로나 호재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제 나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분할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화이트 실로. 자, 테라스. 테라스는 안 쳤습니다. 테라죠, 테라. 웬 테라스? 테라. 부드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다 지들 거예요. 자, 그런데 화이트 진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별이란 얘기예요. 시장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매매하고 맞지 않다. 월봉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신고가를 냈고, 고점에 감매직권을 만들어냈고, 하락할 때 거래량과 반등할 때의 거래량 어때요? 자, 이 부분. 자, 세력이 다시 한번 이 추세가 무너진 이 부분을, 이 저항권을 뚫고 다시 한번 올릴 것이다. 앞에 기면서 떨어졌다가 시장에 떨어졌다가 반등했으니까 좀 더 기어서 여기를 뚫고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통합을 했고 이 기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시장에 대한 석권, 시장에 석권을 했다면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성장 스토리를 보니까 어때요? 2016년도부터 누가 그렇게 소주하고 맥주를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 증가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이 반영한 부분을 선반영했냐라는 거죠. 어때? 4만 원이 넘어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치비율은 200%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유보율 같은 건 안 보시는 거라고 했어요. 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보율은 어차피 자본금 대비해서 비율 나오는 거니까 자본금의 변화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돈 16,000원짜리의 BP에서 자기자본되면 장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ROE 이렇게 성장하고 시장에 대한 석권, 그리고 한 달에 1억 병 이상이 팔렸다는 테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했는데, 그리고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약 11%에서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프리미엄 주가로 계산해 준다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45원짜리고요. 그래 봐야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25,000원을 25,000원 줄 수밖에 25,000원만 줘서는 안 되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죠. 네임밸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4만 원을 찍고 나서 3만 4천 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기고 전 고점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고 생각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횡보 구간이나 저항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큰 매력이 없어 보인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기아. 이 차트가 기아차가 죄송합니다. 자, 충청도 사투리가 표준말로 그래를 기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그죠? 자, 앞에서 일단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 이격을 벌이고 고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파동이 나왔다는 것은 하락이 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는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게 있어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제 매출을 줄고 있지만 팔고 싶어도 이제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매출의 상승에 기대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EV6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제 서막이 열리고 이것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차트는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아직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나온 부분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접근하기는 지금 자리는 어렵지 않겠냐.
차트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컨센서스 나온 부분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기아차는 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박스권을 다졌어요. 이렇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줄었다가 이제 올라왔고요. 당기순이익도 확 줄었다가 이제 올라와서 다시 레벨업,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 74,000원짜리 자기자본이익률이 약 14%, 13%만 잡아도 얘는 뭐야?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도 있고, 차트로 보여드린 현대차보다 강하고, 그죠? 지수보다 강하죠? 이런저런 면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분, 즉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팔 이유는 없겠으나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